자, 도함수 활용 1은 적방이에요. 적방은 가장 기본으로 사실 다 풀 수 있긴 한데 여러 가지로 알아두면 좀 우리가 뭘 할지 고민을 좀 줄일 수 있다. 자, 점을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 가장 기본 내용이고요. y는 fx가 있고요. 그 위에 점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저 공식이 바로 나와요. y는 f'(t), x-t 플러스 xt. 법선은요, 평면에서 우리가 접점을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부르고요. 기울기만 바뀌면 되겠죠? 역수 취하고 구호가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접선의 y절편 공식인데요. 저거는 미적분에서는 계산이 너무 길어가지고 외워놓으면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좋은데 수투에서는 안 해도 돼요. 알면 뭐 나쁠 건 없는데 꼭 알아야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알면 접점 지나고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역수인 기울기를 구할 줄 알면 되니까. 자, 그래서 접선 공식이라고 하나 줄게요. y는 f'(t), x-t 플러스 ft. 자, 두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상황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졌다? 접선에서는 접점이 핵심인데 접점이 없잖아. 접점 미지수로 놓는 게 가장 우선이 되고요. 자, 그런 다음 접선 공식 작성한 다음에 그냥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f't는 m이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을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 기울기가 m이 되냐를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언제니까 t 값이 접점 x절편 t가 나오겠죠. 그러면 t를 구했으니까 접선 공식 하면 끝난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 밖에서 그은 접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세팅이 제일 많이 필러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다루는 방법이 따라하세요. 평면은 소면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따라하세요. 적방에 대입. 접선 공식 작성한 다음에 거기다 a, 밖에점을 대입하면 돼요. 자, 그래서 평면은 수면은 이게 t에 대한 방정식이고요. 적방에 대입은 이건 t에 대한 방정식인데 사실 좀 무난무난하게 항상 편하게 풀 수 있는 건 사실 이거긴 해요. 나는 이제 기울기가 여기 딱 드러나 있으니까 t 구하면 바로 이게 딱 기울기가 나와서 얘를 선호하는데 서술학원 할 때는 이게 좀 더 편하기도 하고 이게 좀 더 범용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평면은 수면을 하든 접방에 대입을 하든 이거를 풀면 이 방정식을 풀면 따라서요. t 구하기. 접점의 x좌표가 나오게 되는 방정식입니다. t에 대한 방정식. 그래서 어쨌든 접점을 미지수로 놨지 미지수로 둔 접점을 구하는 게 핵심이라서 t에 대한 방정식. 평면은 수면이나 접방의 대입을 풀어서 t를 구하면 접선 공식이 끝나는 거예요. 똑같죠? 접점 미지수 마지막은 접선 공식. 결국은 2번은 접점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울기가 주어졌다면 f't는 m. 밖에서도 접선을 평면 순간하거나 접방에 대입 풀면 t가 나온다.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 공통접선 유형은요.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일단 대부분의 상황이 한 점에서의 공통접선 문제예요. 자, F랑 G가 X좌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 접한다라고 하면 여기 X좌표를 T라고 미지수를 둔다면 T일 때 뭐가 같고 함수값이 같고 T일 때 뭐도 같아야 된다? 기울기도 미분계수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식 몇 개가 나와요? 두 개. 미지수 몇 개 처리할 수 있을까? 두 개. 그럼 T는 아까 미지수였잖아요. 얘네 안에 들어있는 미적에서 하나를 추가로 더 처리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줘도 괜찮고. 자, 그 다음 이제 접점이 두 개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따라하세요. 순면은 평면은 순면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등호가 두 개잖아. 이거는 식 두 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요 두 개를 먼저 쓰고 얘네들이 같다 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얘 또는 얘랑 얘가 같다 해서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거나 해서 두 개씩을 풀면 돼요. 세 개는 풀어도 똑같으니까 두 개는 푸시고요. 자, 이게 좀 더 아까 평면은 순면의 응용 버전이고 따라서 접방에 대입 그거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t, ft, s, gs 라고 둔다면 접점을 알았지? 따라서 접선 공식. 여기도 s, gs 나왔지? 또 접선 공식 한 다음에 둘이 어떤 접선이어야 된다? 같은 접선 그러면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다. 그럼 계수 비교했을 때 1차 함계수 똑같다, 2차 함계수 똑같다 해도 식이 몇 개나 상수항 똑같다 해도 식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두 개. 얘 풍부한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괜찮아요. 자, 따라하세요. 순면은 평면은 수면 이렇게 풀던가 아니면 따라서 접점을 미지수 접선 공식 작성 계수 비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마지막 내용이 이제 접방을 거꾸로 알려준 다음에 야, F의 접선이 얘야. 미정계수를 결정해봐.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알려준 후 그걸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접점 없잖아요. 접점 띠꾸마트 여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접선 공식 작성해. 그게 얘랑 똑같다 해서 계수비 기호해주면 돼요. 따라하세요. 접선 공식 작성하고 계수비 기호. 아까 방금 했던 내용이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게 처음에 너네 익숙하지 않을 때는 다섯 가지를 가이드라인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데 문제 많이 풀잖아? 그냥 막 풀면 다 풀려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풀면 다 풀리거든. 결국 접점거하면 끝나는 거야. 접점거하고 접선 공식하고 하면 끝나는 거라서 네. 프린트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증명 없이 받아들이는 내용이야. 이 증명은 미적분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자, 곡선 위의 점 y는 fx 위의 점과 그 밖에 있는 점과의 거리의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것인가? 따라하세요. 평균과 순변이 곱이 마이너스 1 법선이 여기를 지날 때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순간 변화율 얘 그래 평균 변화율 곱한 게 몇이 나온다? y 나온다 하고요. 증명은 이제 미적분을 배워야 증명을 할 수 있긴 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y는 fx와 점과의 거리가 아니라 이거는 뭐와의 거리? 직선과의 거리는 좀 더 간단해졌어. 언제? 접할 때가 아니라 평행 접선이 그려질 때 이때 거리가 최소 거리나 d 스몰 m 최소 거리나 이렇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평변과 순변이 곱이 마이너스 에 직선과 이 위의 점과 이 거리는 뭐가 그려질 때? 평행 접선이 그려질 때 외우고 있어요. 증명할 거 아니면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도 프린트 있으니까 한번 문제 풀기 전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밖에서 그래프에 그은 접선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이건 수투에서는 3차로 4차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이제 나중에 나랑 같이 실무 같은 거 풀다 보면 좀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요 접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해요. 접점의 개수를 이용하는 편이야. 3차의 수를 이렇게 많이 나오긴 하고요. 자, 따라하세요. 평변수면 이거 방정식이라 그랬죠. t에 대한 방정식이라 그랬죠. 이거 풀면은 누구 값을 구하는 거라 그랬지? t 값. 그러면 t 값이 의미하는 건 접점의 x좌표 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접점이 몇 개가 나오죠? 4개가 나와요 지금. 그러면 3차였다면 따라하세요. 접점의 개수와 접선의 개수가 같다. 로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괜찮고요. 4차 이상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생겨요. 얘에서의 접선과 얘에서의 접선이 하나의 접선이에요. 이건 어떻게 판단하냐면 따라하세요. t를 구하고 미분계수 구하기. t1, t2, t3, t4 나왔다고 치면 f 프라임 t1, t2, t3, t4를 구했을 때 얘들이 f 프라임 값이 똑같다? 따라하세요. 하나의 접선. 그러면 접점계수에서 1을 빼줘요. 겹치는 게 하나 있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따라하세요. 접점의 개수와 접선의 개수는 다를 수 있다. 3차에서는 똑같다라고 3차는 그냥 평변은 수면 풀면 접점의 개수가 나온다 그랬죠. 또는 접방의 대입해도 접점의 개수가 나와. 3차면 그냥 그게 접선의 개수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4차 이상일 때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미분 개수를 확인해야 돼. 22번이라면 나는 확인할 것 같고요. 17번 이런 데 나왔으면 에이씨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 해서 풀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얘는 좀 심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일단 얘는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있어요. 이것도 증명을 하면 공부가 많이 되긴 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힘들 것 같고요. 뭔지만 기억을 해봅시다. 로레 정리가 뭐냐?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 기울기 0인 점이 존재한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로레 정리야. 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간은 양 끝의 함수값이 같다. 약간 이런 거예요. F가 이렇게 있는데 A, B 이렇게. F 이게 단화 함수니까 정형 내상상 미분 가능이죠. 연속이죠. 그러면 닫힌 구간 A, B에서도 뭐가 보장되어 있고 연속. 열린 구간 A, B에서도 뭐가 보장되어 있어? 미분간이 보장되어 있고 얘 함수값이 어떻다면
같다면 무슨 정리해야 돼요? 노래 정리. 뭐가 무조건 하나는 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기울기 0이죠. 여기 한 개 딱 존재하겠죠? 만약에 여기가 B였다면 C였다면 여기 A부터 C까지를 본다면 기울기 0이죠. 몇 개 존재하고 두 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자, F는 기울기 0이죠. 두 개가 있는 함수예요. 근데 롤의 정의를 만족하는 점은 몇 개냐 하면 몇 개라고 말해야 돼? 아니, 하나라고.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 기울기 0인 점이 존재한다.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 바깥에 있는 점이니까 롤의 정의랑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은 할 수 있어요. 문제 나오기 쉽진 않겠지만 안 나온다고 보장은 할 수 없으니까. 따라하세요. 받침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간은 양끝의 함수값이 같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어디에 뭐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요? 열린 구간. 요 열린 구간이라는 말은 사이라는 말인 거죠. 열린 구간에 어떤 점이? 기울기 0인 점이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게 무슨 정리? 롤의 정리는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요. 증명을 할 수 있고. 자, 실제로 문제에 많이 쓰이는 건 평균값 정리예요. 왜냐면 평균값 정리가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킨 거라서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롤의 정리 문제도 어차피 다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증명 과정은 롤의 정리가 먼저 증명이 되고 그 다음 평균값 정리로 일반화를 시키는 건데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하세요. 받침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간은 아까랑 조건 똑같죠? 근데 아까는 세 번째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 구간이 안 끝이 뭐가 똑같으면? 함수가 똑같으면 이라는 조건이 있어도 여기 없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땡땡땡 해서 A, B 함수값을 다르게 내가 지금 잡은 거죠. 받침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간은 이럴 거야. 자, 그러면 따라하자. 평균은 순변. 구간이 안 끝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무슨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따라서 열린 구간에 저거 하나 존재한다. 여기서 열린 구간에 지금 몇 개 존재해요? 두 개 존재해요. 평균값정이 만족하는 점 몇 개냐? 몇 개라 말하면 돼요? 두 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B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평균값정이에요. 그럼 이게 평변, 순변 똑같은 건 두 개지만 평균값정을 만족하는 점은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예요. 열린 구간이 저보다 존재한다고 보장할 수 있다. 이건 박색점인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여유가 되면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봅시다. 지금 너네 개념하는 것도 좀 벅찰 테니까.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로는 우리가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뭘 할 수 있냐면 평변은 순변이잖아요. 평변은 순변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순변 변화의 조건을 y 증가하는 조건, 이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조건을 바꿔버리는 도구로서 쓸 수 있고요. 또는 y좌표 차이에 대한 어떤 조건을 내가 기울기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는 도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평변은 순변이 저거나 존재한다를 보장한다로 쓸 수 있지만 얘에 대한 조건은 이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조건으로, 함수값 차이에 대한 조건을 기울기에 대한 조건을 바꿀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를 우리가 좀 까다로운 문제를 풀다 보면 종종 보게 될 거고요. 자, 얘를 증명한 평균값 정리를 배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치소 그중 첫 번째가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예요. 증가감소를 우리가 원래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증가함수의 정의는 정확히 알아야 돼. 따라서 x값이 커질 때 y값이 항상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fx가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세요 하면은 예를 들면 y는 x 상승이 증가하는 구간 구하세요 하잖아. 그러면 x1, x2를 이미의 x1, x2를 먼저 우리가 세팅을 해야 돼. x2를 큰 거라고 하자. 그때 fx2가 fx1보다 큰 저 부등식 풀어서 부등식 해를 구해야 돼. 그게 증가 구간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계산이 선 넘는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선 넘었어. 이건 못해.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도함수가 양수면 구간에서 f는 증가한다. 이거의 증명이 평균값 정리예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따라하세요. 도함수로 증감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증가함수의 정의는 기울기라는 관련이 없는 거야.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라고 뭐라 말해줘야 돼? 뭐가 커질 때? x값이 커질 때 뭐가 커진다? y가 커진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증감을 판단하는 방법은 그 절대부등식을 푸는 건 선 넘었어.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 알아본다. 평균값 정리로 증명하는 건 맞아. 증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도함수의 도를 이용해서 원함수의 증감을
판단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이거 잘 봐두셔야 되고요.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달라요. 도함수가 항상 양수다? 무조건 보장해 줄 수 있어요. F는 뭐 한다?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보장은 돼요. 근데 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F가 증가한다고 해서 도함수가 항상 양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반례가 누구죠? 요번에 Y는 X 상승. 이러면 얘는 증가하는 한 맞거든. 왜? X 값이 커질 때 Y 값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증가함수예요. 아, 기울기 항상 0보다 크겠다 하면 틀린 거야. 얘는 기울기 몇인 정도 존재하니까 0인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하면 보장해 줄 수 있는 건 0보다 크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어떻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0 이상인 건 보장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다 그럼 증가한다가 보장되고 증가한다 그러면 도함수가 0 이상이다가 보장이 되는 거야. 자, 이거의 역은 또 반례가 존재해. 성립하지 않아요. 도함수가 0 이상 하면은 상수함수인 구간에 포함된 함수 따라서 비감수. 이거 엄밀한 용어는 아니야. 우리끼리 편의상 부르는 거야. 비감수 함수의 경우에는 이거 F' 값이 양수 0 양수니까 항상 0 이상인 건 맞거든. 근데 요 구간에 상수함수인 구간에 있으면 X 값이 커지고 있지만 Y 값이 어때? 그대로지. 커지지 않았죠? 그럼 이건 진단함수가 아니겠네. 그래서 이 역이 거짓이 명제다라는 반리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감소일 때도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거 증감조사세요. 그러면 우리가 얘 누구의 부호로 판단을 하겠다. 도함수의 부호로 판단하겠다. 도함수가 플러스일 때는 원함수가 뭐하고? 증가. 도함수가 마이너스 때는 감소.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평균값 정의로 증명하는 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된다면 그걸 하려면 너네가 개념은 다 외우고 있고 다 알면 증명도 해볼 텐데 아직은 개념 외우는 것도 벅차니까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냐면요.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이용한 원함수의 증감 판단. 그 내용을 하는 거고요. 한번 너네가 따로 읽어보시고요. 자, 증감을 판단했으면 이제 극대극소 판단을 할 차례죠. 그럼 극대극소, 최대 최소의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우선순위는 최대 최소의 정의가 먼저야. 자, 최대의 정의가 뭐냐? x는 a일 때 f가 최대값을 가집니다를 다르게 식으로 나타낸다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x의 어떤 값을 넣어도 f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fa보다 큰 값이 없다. 그러면 fa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최대를 정의한 거예요. 정의예요. 참고로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최대의 정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최근에 뭐 지문 같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자, 이렇게 항상 성립한대. 자,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0보다 작은 어떤 값을 집어넣더라도 f 마일보다는 어떻대? 크거나 같대. 그럼 얘보다 어떤 값이 없대? 작은 값은 없어. 얘 무슨 값이다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최소값. fx가 x가 마이너스 최소값을 갖는다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정의를 알아야만 우리가 조건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는 정확히 다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되면 최소는 마찬가지, 최소 마찬가지 방향만 바뀐 거고요. 자, 극대극소 같은 경우는요. 극대극소의 정의 땡땡으로 써요.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옛날에 나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하는 게 난 직관적으로 좀 와닿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은 이걸 납득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최대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면 fx를 이렇게 있어요. 최대가 되는 무슨 구간이라고? 열린 구간이면 양끝을 포함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주로 어떻게 확인하냐? 따라서 좁은 열린 구간. A 근방, A 왼쪽 오른쪽에 아주 좁은 열린 구간을 잡아준다면 자, 이 주황색 열린 구간의 그래프에서는 x가 a일 때 그리고 fa보다 큰 값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fa가 저 구간에서는 뭐인 거야? 최대인 거야. 따라하세요.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된다. 그러면 얘는 이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가 되고요.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최대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극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칩시다.
여기 A, 여기 B, C 이렇게 있어요. 뒤에 D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극과 후보는 이따 뒤에서 얘기할 건데 A, B, C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A 좁은 열린 구간 잡을게. 그럼 A 근방으로 이렇게 열린 구간 좁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 좁은 열린 구간에서는 A가 무슨 값? A일 때가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FA를 가지겠죠. 여기 좁은 열린 구간에서 FC가 최대값이겠죠. B 근방의 좁은 열린 구간에서도 FB가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이 열린 구간들에서는 각각 최대, 최소, 최대지만 전체에서 본다면 얘는 그러면 최대 같은 열린 구간이 존재하네? 그러면 무슨 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극대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점? 극대점. 얘는 무슨 점? 요점은 극소점. 그리고 극대점, 극대점인데 실제로 얘가 제일 크지. 그럼 얘는 극대점이면서 최대점. 여기 y좌표가 극대값이면서 최대값입니다. 여기는 극대값이지만 최대값은 아닌 상황입니다. 극대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극대의 정의, 최대 최소의 정의, 극대 극소의 정의까지 한 거야. 극대의 정의가 뭔가요? 하면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열린 구간에서 최대가 되는 그럼 열린 구간 최대 안 되면 극대가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린 구간! 이 열린 구간에서 얘보다 큰 값이 있어요. 개 많아요. 왜 얘는 최대가? 아니니까 극대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따라하세요.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최대가 되는 존재하나요? 존재하나요?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라도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여기가 최대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잡아준다면 좁게 이렇게 근방으로 잡아준다면 이 구간에서는 따라서 최대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요 A, FA를 무슨 점? 극대점. 근데 FA, 이 Y좌표 FA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극대값.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신들어. 괜찮아? 많이 피곤하네. 그래서 극대극소의 정의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극대극소 될 수 있는 점 다 찾으세요 하면은 다 찾으세요 그러면 모든 점을 다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극점 후보. 후보를 어쩐지 땀이 나더라. 누가 25를 보여줬어? 제발 더 명하게. 얘들아 제발 나는 너네는 가만히 있으니까 춥겠지만 나는 계속 말하니까 막 땀이 뻘뻘 나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담요를 덮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나의 더워서 머리가 너무 뜨거워. 자, 일단 이거는요 극대극소 될 수 있는 점 줄여서 극점 후보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과정 자꾸 양끝점을 빼고 말을 해서 나도 그냥 빼버렸는데 여기는 안 빠졌네. 원래도 이제 양끝도 닫힌 구간일 때는 극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 최대 최소를 볼 때 극값 또는 양끝값을 따로 언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우리가 fx가 되게 이상하게 주어져 있어요. 주로 실수하는 게 따라하세요. 극점 찾기. 그럼 극대극소 조사하면 바로 미분한 다음에 f'x가 몇일 때? 0일 때만 찾아가지고 틀려요. 그 저격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나올 수 있어 또. 자, 우리가요 극점 후보는 따라하세요. 불연속점, 첨점, 기울기가 0이죠. 세 가지를 다 봐야 돼. 세 가지를 다 봐야 되고요. 자, 불연속점이 지금 여기 몇 개 정도 보이니? 두 개. 두 개가 보이죠? 여기 불연속이죠? 여기 불연속이죠? 자, 불연속은요 극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인 거예요. 자, 여기 A라고 합시다. A, FA가 여기야. 자, 여기는 최대일까 최소, 극대일까 극소일까 아무것도 아닐까? 극소예요. 왜냐? 좁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면 얘보다 작은 값이 없어요. 따라하세요.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한다. 어디 존재한대? 그래서 여기 존재하잖아요. 열린 구간 이렇게 잡으면 얘가 최소가 된 열린 구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저기는 무슨 점? 극소점이 될 수 있어. 자, 이 친구 볼까요? 여기 B일 때라고 부릅시다. 자, B일 때는 최대 때는 최소가 되는 열린 구간이 존재할까요? 어떻게 잡든 안 돼. 어떻게 잡든 얘보다 큰 값, 작은 값이 다 있어서 얘는 극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불연속점은 극점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적용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구간분할 함수면 F는 하면 F1, F2 이렇게 두 개로 나온다면
이제 F 프라임은 하면 F1 프라임, F2 프라임에서 는 0 하면 이제 여기서 0, 0 되는 거는 찬스 틀려요. 뭐도 극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부연속점이고 거기서 극점이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F가 이렇게 있었어. 자, 기울기 0 하면은 여기는 항상 증가의 기울기 0인 점이 일단 없어요. 여기는 2차 함수를 내가 그리고 1차, 2차야. 여기서 기울기 0인 점이 몇 개 나와?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극점 몇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틀리는 거야. 실제로 몇 개일까요? 두 개예요. 여기 무슨 점? 불연속점이 극대점이 하나 더 있어. 극점이 실제로 몇 개나? 두 개나. 그래서 우리가 극점 조사할 때는 이런 걸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이런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에 맡기지 않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첨점은 이름 여기 첨점, 여기 첨점. 첨점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 F 프라임을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면 증가하고 있죠.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F 프라임을 여기서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F 프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뭐예요?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F 프라임은 0 하면은 이 점은 F 프라임 값이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첨점은 미분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미분 불가능?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F 프라임 값이 없을 때예요. 이때는. 자, 그럼 F 프라임은 0 하면은 이 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서 틀리는 거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불연속점, 점점, 예, 정확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0인 점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조사할 때는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정리를 해놨을까? 10. 이게 버전이 너무 여러 개라 가지고 막 어디 있고 어디 먹고 막 다 이러네. 자, 극대 극소 조사를 하는 건 옆에다 따로 써봅시다. 극점 조사라고 쓸 거고요. 옆에다가 씁시다. 극점을 조사하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불연속 지점 찾기. 불연속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불연속 지점을 제외한다면 연속인 구간이 나와요. 연속 구간이 있을 거예요. 두 개를 따로 분류를 해야 돼. 첫 번째, 불연속 지점이 존재하는지 찾는다. 불연속 지점이 존재한다면 직접 확인해야 돼요. 정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 자, 불연속점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그래프 개형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연속이다 그러면 따라서 첨점, 기울기 0점, 네, 이걸 직접 확인을 원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됐어. 따라하세요. 증가하다 감소, 감소하다 증가, 증가하다 감소. 그래서 따라서 도함수의 보면 뒤에 이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연속인 구간에서는 우리가 표를 보통은 그리거든. 내가 극대는 언제 생기나요? 극소는 언제 생기나요? 자, F 프라임의 부호가 뭐하다가 뭐로 바뀌면? 네. 극대는 모양을 생각해봐. 이거. 그러면 뭐 하다가 뭐 하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니까 더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신중하게. 안 그러면 실수하니까. 자, 극소가 되려면 더함수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이렇게 하면 첨점까지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거야. F 프라임은 0 하지 말고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F가 이렇게 극대를 가진다, 극소를 가진다. 그래서 연속인 구간에서는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했었어요. 증간표를 그릴 때는 는 0을 증간표 그릴 게 아니라요. F 프라임 는 0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는 0이 아니라 그 변화를 체크를 해줘야 돼. 증간표일 때는 는 0이야. 자,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요.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 했고요. 최대 최소는 따라하세요. 극값 또는 양끝값. 이거 바꿔주세요. 양끝을 극값으로
쓰지 않았으니까 극값 또는 양끝 이렇게 바꿔 쓰는 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짜증나요. 여기는 안 바뀌었을까? 어디로 바꿨지? 어디가 바뀌었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너무 좋네. 극대극소가 이 바람이 이쪽으로는 못하나? 좌우는 안 돼요. 좌우. 너무 좋네. 위아래밖에 안 된다. 컵이 머리가 뒤집어. 아니 진짜 원래 그거 진지하게 말한 거예요. 진작에 봤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가요. 그래프 그리기 직전이고요. 이제 얘네들 이용해서 증가함수, 극대극소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뭐 노출대비한 건 아니니까 증가함수는 생략을 할게요. 증가함수 생략을 하고 우리가 보면서 체크를 할게요. 자, 그 전에 따라하세요. 극값과 미분계수. 뭐 어떤 책에서는 극대극소와 미분계수, 최대치와 미분계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나중에 내 꼬리표를 그때 다르게 부른 것 같아요. 네, 이름이 부른 이름이 하도 여러 개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따라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구간에서 극값을 가지면 무조건 기울기 0이다. 0이게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0점 없어요. 왜냐면 뭐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점도 없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극값이었다. 기울기 몇이었다? 0이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거 내신 대비할 때 있었던 문제인데. 미적분 내신 대비하는 거는. 자, 이거 연속함수에 이거 방금 우리 한 거 똑같은 거죠? 네, 그때 그 순서가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종종 나오는데요. 따라하세요. 연속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네,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대1 되면. 따라하세요. 연속함수가 1대1 되면 얘네 두 조건이 합쳐지면 뭐만 하거나? 증가만 하거나 항상 뭐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또는 이제 F'X는 항상 0 이상이거나 또는 항상 0 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풀 수 있어도 돼요. 여기 자세한 디테일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수능에 나오기 적절치가 않아서 이 정도로 너네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3, 4차 함수 그래프인데 이게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나 굳이 안 할게요. 굳이 안 할게요. 자, 우리가 복잡한 함수를 다룰 때 두 함수의 관계를 다룰 때 빼기 함수를 추천합니다. 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인수정리한 다음 함수 그래프 내용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자, FA가 0이래요. 그러면 인수정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X마이너스 A 인수로 가진다. 그래프에서는 X축과 언제 만난다? A일 때 만난다. 그래서 하면 되고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A만 0이 아니라 누구도 0이라면 프라임에도 0이라면 그러면 누구를 인수로 가진다?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X-A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X축과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난다? 접한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F' 기울기 0인데 함수값이 0이 아니야. 그럼 따라가세요. 접하는 그래프를 B만큼 평행이도 했다. 뭐 3 이러면 3만큼 원래 따라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접하는 애를 올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접한다로 놓고 몇만큼 올려버리면 여기서는 B만큼 올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중 1번, 다른 중 2번. 다른 중 3번 접한다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인데요. F랑 G가 접한다 A에서 그럼 A에서의 함수값도 같고 A에서의 뭐도 같아야 돼? 기울기,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 그럼 H로 바꾸면 H는 A에서 함수값이 0이고 기울기도 0이다가 돼버려서 제곱을 인수가 한다가 돼버려요. H로 생각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이제 F만 G로 바꿔서 G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데나 막 쓸 필요는 없고요. 주로 언제 유용하게 쓰냐면 F가 4차 이게 접선 이럴 때는 이게 계산이 개 간단하죠. 예를 들면 이걸 4차 함수니까 AX 4승, BX 3승 하면 미정계수 5개 쭈르륵 2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미정계수를 처음에 소거시키고 시작할 수 있어서 계산이 많이 편해져요. 4차일 때 편하고 3차일 때는 별다른 메리트는 없어요. 4차일 때 엄청 큰 메리트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나오면 내가 보여줄게.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하나 정도 더 알아놓으면 좋기는 한데요. FA는 B, F' A는 C. 예를 들어서 F가 F3차라고 했을 때 이 정도만 하나 추가를 해봅시다. 자, 원래 3차 함수다 그러면
그럼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요. 왜냐면은 AX 3승, BX 2승, CX 불리한 미정수 몇 개? 4개. 그 다음에 4개를 이걸 막 계산을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좀 편하냐? 이거이면 fx는 따라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그럼 x 4승, x 3승, x 2승, x 1승, x 0승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따라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아니라 x-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a, b, c 있으니까 b x-a에 3차니까 3승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2하고 x-a에 2승하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승일 때 개수가 있는 수 있어요. 그럼 c 한 다음에 x-a 1승. 그 다음에 0승일 때가 이 친구예요. 자, 그럼 이게 뭐 어쩌면 더 복잡한 데가 아니라, 자, 지금 얘가요, 원래는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했으면은 a 대입한 게 b다 한번 쓰고, 미분한 다음에 a 대입한 게 뭐다? c다 해가지고 이 미지수 4개, 14개를 풀어야 되는데, 두 개를 그냥 여기 풀어낸 거야. 자, 이 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fa가 몇이 돼야 돼? 대입해보세요. b 대입하면은, a 대입하면은 이거 몇 돼? 0. a 대입은 몇 대? 0. a 대입은 몇 대? 진짜 누구만 나와요? 이렇게 작성하면 이거 만족하는 함수인 거야. 자, 그럼 미분하고 a 대입하면은 누구를 인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가리고 대입 하면 된단 말이야. 자, 얘 x-a가 몇 개나 있어? 몇 개만 가리고 한 개만 가리고 대입하면 이거 몇 대요? 0 이렇게 될 거야. 이거 몇 개나 있어? x-a가? 2개 있죠? 몇 개만 가리고 하나만 가리고 a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0. 이거 하나 있으면 가리고 대입하면 뭐 나와? C 나오죠? 근데 얘는 상수니까 미분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사라졌었을 거야.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작성한다면 이 조건 만족하도록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이거를 숫자로 하면 좀 더 너네가 덜 헷갈릴 것 같아. 일반화 시키는 것보다 그냥 특수한 케이스로 씁시다. 이렇게 써줄게요. 얘는 x-a 내림차순. 예를 들면 F3차 F1은 2 F'1은 3 이렇게 된다면 fx는 a 하고 x가 1에 3승 b 하고 x가 1, 2승 을 하고 이제 3 x가 1을 2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미분계수가 x-1의 1차 계수 함수값이 상수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미지수 4개, 14개에서 지금 미지수 2개를 이미 처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은 2개만 열림을 해줄 테니까 이것이 열림을 끌어내는 거죠. 이거 하연이가 지금 NJ에 있던 NJ에서 이거 하면 계산이 너무 편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필기를 따로 한번 해보시면 근데 저 열림 존나 잘하는데요? 4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돼요. 근데 나처럼 계산 못하는 사람은 4개 못하겠다 하고 이걸 써서 2개를 소모시키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함수 그래프의 성질 2차, 3차, 4차가 있는데요. 참고로 2차는 식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몰라보냐 계산하면 돼요. 크게 안 복잡해요. 그래서 2차는 너네가 알면 유용하지만 몰라도 괜찮아. 선택으로 난 남겨둘게요. 나는 되게 유용하게 쓰는데 자, 2차 함수에서 꼭지점과 꼭지점이 아닌 점의 x좌표 차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꼭지점과 꼭지점이 아닌 점의 x좌표 차이, y좌표 차이, 최고차 한계수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이용하면 이 3개 중에 2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열림 안 하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어떤 것들 쓰냐면은 뭐 이렇게 된다 칩시다. 자, 얘가 y는 하고요. x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보장 뭐 작성할 필요가 없어.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 2차입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차이가 몇 나요? 2, 여기 4 차이 나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여기 높이가 만약에 5였다. 여기는 바로 몇이나 하면 끝나요? 1 여기 4, 2의 제곱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문제에서 최고차 계수를 모르는 상태예요. 최고차 계수 ax제곱을 땡땡땡 최고차 계수를 모르는 어떤 2차 함수에 대하여 여기가 만약에 1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차이가 2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여기가 차이가 만약에 9, y좌표가 9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 높이 차이가 몇이에요? 8 차이 나죠? 여기 2면 최고차 계수 1대 기준으로 2 차이 나면 4 차이 나야 돼. 그래서 몇 차이 나? 8 몇 배 늘렸다고 생각하면 돼. 2배 늘린 거 최고차 계수 몇이었을까? 마이너스 위로 불러오니까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뭐야? 계산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이거 모르면 그냥 계산하면 돼. 2차 정도는. 이거는 P 절대값 A P제곱.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차는 2차 특 높이 똑같은 점 그 중간 지점이 축일 거야. 축이니까 접선 기울기가 항상 몇이다? 0이다. 그러면 내가 2차 함수와 직선 두 교점이 있어요. 평행 접선이 그려지는 건 무조건 중간 지점이에요. 왜요? 그러면 이거 F, G로 놓고 빼기 함수 H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평변은 수면. 2차에선 평변 수면 만족하면 무조건 중간 지점이에요. 만약에 보면 이런 것도 쓰고 여기가 1, 여기가 5, 여기 몇일까? 9. 여기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에서는 우리가 미분 파트에서는 이 4개 정도는 나는 유용하게 쓰고요. 수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엄청 많이 만들어놨지만 다 쓸 필요는 없고 나는 이 4개를 써. 그래서 4개를 소개해주지만 나는 굳이 저거 쓰고 싶지 않다. 그럼 1개만 써도 되고 2개만 써도 되고 내 편할 대로 하면 돼요. 나 이제 제시만 해주는 거야. 자, 2차 함수의 성질 이거는 예시 문제인데요. 볼까? 자, 보세요. 여기가 마일, 여기 3. 그러면 여기 중간 지점은 몇인지 알겠죠? 몇이에요? 2일 거 아니야. 평균 1이죠, 1. 더하면 2고 2는 안 되니까 1. 이런 계산 조심해야 돼. 자, 1이니까 요 x좌표 차이가 몇이야? 2 차이 나죠. 그럼 최고차 계수가 1이었다면 여기가 제곱하면 몇 차이 나야 돼? 4 차이 나야 되는데 몇 배? 몇 차이 나야 돼요? 12. 여기 보세요. 여기 몇이야? 6.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9지 작성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 3. 평변은 순변하면 여기 몇이에요? 5.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 여기 2, 4. x좌표 차이 몇이에요? 2 차이 나죠? 그럼 최고차 계수 절대값이 1이었다면 4 차이 났어요. 근데 몇 차이 나? 6 차이 나지? 그러면 1.5배 하는 거야. 2는 3. A는 마이너스 2는 3인 거야.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너네가 찾을 수 있으면 계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2차는 어차피 계산이 별로 안 길기 때문에 너네가 알면 쓰세요. 근데 모른다면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3차는 다르죠. 모르면 큰일 나죠. 3차는 꼭 알아야 돼. 3차는 꼭 알아야 되고요. 일단 너희가 둘 다 알면 너무 좋지만 이거라도 아세요. 이거 하나라도 알아야 돼. 주요 지점 5개 체크하셔야 돼요. 따라야 돼. 그때 그 다음 뭐야 주요 지점? 극소 그 다음 중간점 아니에요. 그때는 또 그건 맞는데 그게 따라서 변곡점. 변곡점은 미적분에 나오는 요구하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봅시다. 따라서 3차 함수의 대칭점. 모든 3차 함수의 대칭점이고 증명은 우리 굳이 하지 않나요? 따라서 그때 극소 변곡점. 그 다음에 뭐 높이 같은 점? 그때 높이 같은 점. 그리고 얘네들의 뭐가 어떻다예요? 뭐의 차이다? x좌표 차이가 항상 같다. 그 같은 x좌표 차를 내가 공차를 p라고 둔다면 극대와 극소 높이 차도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4 절대값 A 산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네, 요 간격은 여기가 p라고 둔다면 몇 p 차이 난다. 그래서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했던 거야. 1대 3 이렇게 됐던 거죠. 너희가 많이 쓰는 1대 3이 저번에 여기야. 자, 그 다음에 너네가 여기까지는 이제 필수 핵심이고요. 꼭 알아야 되고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거. 아, 나 저거 지겹도록 해서 다 안다. 그러면 요거까지도 알아놓으면 좀 좋아요. 여기 변곡접선의 기울기, 변곡점 높이 같은 점의 기울기,
극대 높이 같은 점의 기울기. 어차피 얘랑 얘는 기울기가 똑같거든요. 평행하거든요. 요것도 공식이 다 있어요. 수학자들이 개 많이 만들었어. 여기가 3AP 이승, 6AP 이승, 9AP 이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유가 되면은 접선 기울기 공식까지 외워두면 어차피 대부분 접선 기울기 물어보면은 특별한 점은 물어보지 아무 이상한 건 잘 안 물어보단 말이야.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얘까지 하시고요. 아, 나 저 주요 지점이랑 저 극대에서 높이 차도 아직 잘 모른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마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하시고 안 된다면 저 분홍색으로 내가 그려준 거는 선택. 근데 그 외의 것들을 필수로 알아야 돼요. x좌표 차이가 똑같다. 그 다음에 그 x좌표 차이, 공통의 차이를 p라고 둔다면 4 절대값의 p3승으로 극대극소의 높이 차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너네가 꼭 알아야 돼요. 저 중에 비제곱이나 네. 변곡점이 진짜 점은 대칭 그 평행인가? 여기 평행이에요. 왜 이거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일까요? 2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얘 그려보면은 증가함수가 변하는 점이 이제 도함수의 도가 변하는 식으로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항상 대칭이에요. 그렇죠? f 프라임 값이 대칭이라서 기울기가 항상 똑같이 나오거든. 여기까지는 뭐 그릴 필요는 없고요.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성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3차도 그렇고 4차도 그렇고 계산 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근데 3차는 필수예요. 왜냐? 너무 많이 나오니까. 4차는 선택이에요. 자주 안 나오니까. 자, 4차는 넘어갈게요. 자, 4차, 아이씨, 그리고 성질. 야, 이것도 너네 알아놓으면 좋거든요. 나 여기 있나? 세계답 쓰는 게. 여기 있네. 이따 할게요. 자, 이거는 세대답 쓰는 게 좀 더 나아서 그렇지 않나요? 얘 한번 볼까요? 자, 최고차 계수가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지만 3분의 1이래요. 자, 근데 여기가 따라서요. 변곡점, 변곡점과 높이 같은 점. 그럼 얘 극점, 요 점이랑 몇 대 몇이라 그랬죠? 1대 3, 이게 몇 차이나? 3 차이 나지. 그럼 여기 차이는 몇 났을까? 3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P가 몇인 상태네? 루트 3인 거야. 그럼 극대극소 높이 차는 몇인 거예요? 4, 루트 3분의 1, 4 절대값 A 하고 루트 3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3, 4? 그럼 높이 차이가 10이 나야 돼. 마사야. 이게 몇이야? 8. 이렇게 해서 그냥 F 작성 안 하고 그냥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거랑 그 뒤에 있는 근과 계수관계 이용하는 거 정도는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도 많이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자, 그 다음 4차 함수 그래프 성질은 되게 여러 개가 있지만 딱 두 개만 내가 좀 강요를 할게. 두 개만. 첫 번째, 자, 따라하세요. 삼중근 계형. 삼중근 계형은 뭐냐면요. 이게 x축이었다면 여기가 a, b라고 한다면 x만 b 인수 1개 가지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면 인수를 3개 가져요. 그래서 삼중근 계형이라고 보통 줄여서 불러요. 자, 그때 삼중근 한식은 그래서 극점은 몇 대몇 내분점에 존재한다? 3대1 내분점 이 정도는 꼭 알아놓으세요. 3대1 내분점 정도 꼭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이제 W 모양에서 좌우대 치인이 되는 그 모양 되게 특별한 모양 있잖아요. 얘에서 여기 극대점, 극소점의 차이를 P라고 둔다면 그때 극대 높이 같은 점이 1대 루트 2 비율이다. 3차에서 1대 루트 3이었죠? 4차에서는 요 선대칭 계형에서만 1대 루트 2를 쓸 수 있어요. 증명해보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에서 되게 특별한 모양이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은 너네 꼭 알았으면 좋겠어. 이 y좌표 차 공식도 있거든. 이 y좌표 공식이 있는데 그건 그냥 계산하세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3대 1 내분점 그리고 1대 루트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 돼. 이 정도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내일 모의고사 볼 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많이 써봐야 이제 실전에 쓸 수 있거든. 그냥 듣기만 해서는 실전에 쓰기 쉽진 않은데 혹시 좀 써봤던 사람들은 까먹었어도 오랜만에 들으면 내일 쓸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아니네. 자, 이거는 근데 기울어져 있어도 빼기 함수 그림 어차피 똑같아진다는 거 알면 좋거든. 봐봐, 이거 빼기 함수 얘 F, 얘 G라고 두면요 빼기 함수 그리잖아요. 빼기 함수 그리면 접하면서 뚫고 지나고 이게 H, 빼기 함수가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모르네.
이 평행적선이 이제 기울기 0점이 되고요. 여기가 4일 때는 그럼 이 차이가 몇이에요? 3. 그럼 여기가 몇 대면 대분점이었을 테니까 그럼 몇 조각? 세조각 여기 몇 조각? 세 조각이 3이면 한 조각당 몇이었던 거네? 1이었던 거죠. 여기 몇이었던 거예요? 5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 얘 4차 함수가 얘랑 두 점에서 접한다? 그럼 빼기 함수를 그리잖아요? 그럼 얘 더블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빼기 함수는 좀 익숙하면 당연할 텐데 이게 아니라면 조금 잉할 수 있긴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0이라고 되고요. 여기가 뭔지 몰라요. 자, 여기 그때 높이 같은 점 여기가 2대라고 했잖아요. 요 점이 빼기 함수를 그리면 높이 같은 점이 나와야 돼. 그림이 조금 삐뚤빼뚤한데 야씨 이렇게 내려와야 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때 극대점과 크기도 높이 같은 점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그랬죠? 1대 루트 2야. 4차에서는 여기 2잖아요. 여기 몇이다? 바로 나와야 돼? 루트 2 바로 나와야 돼. 그럼 배치하면 여기는 몇일까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fx에서 얘를 빼는 게 여기 접한대. 누구 인트로 가져야 돼요? x만 루트 2의 제곱. 누구도 인트로 가져야 돼? 뒤에 제곱 빼기 함수가. 그럼 내가 fx는 하고 바로 쓸 수 있어요. 저 1차 함수 이걸 넘겨버리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인수 가지죠? x 마이너스 루트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됐나요? 아예 미친놈인가? 이러면 안 되죠?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여기 빼기 함수 넘어왔어. 플러스 이렇게 하면 f가 바로 결정되는 거야. 미정에서 하나도 없죠? 최고 찬스 1, 4차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 얘를 보고 난 이거 안 그려요. 이거 보고 바로 0, 2, 이게 루트이네? 마 루트이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이 과정에 원래 계산식이 되게 많아야 돼. 근데 이걸 쓰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저희 빼기 함수 작성하고요. 빼기 함수 그 밑에 한번 그려보고 이게 뭐라고 쓰는 거야? 이게 뭐야? 분수까지 생겼네? 이제 눈금 표시를 하는 거구나. 자, 빼기 함수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이거 그래프 보고 이렇게 fx식 함수 가정하는 함수식 작성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 너네가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네. 좀 더 표시를 한다면 이제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적분 쪽은 복습을 못하고 치고를 보지만 극한 연속 이건 얼마 전에 수원 했으니까 킬러는 못 풀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킬러 중 킬러는 못 풀더라도 최소한 나는 킬러 중 킬러 제외한 건 완벽하게 다 풀 수 있으면 좋겠거든. 여유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이제 중킬러 최소 풀면 너무 좋고. 근데 아직은 왜 양치기를 많이 못했잖아요. 킬러 중 킬러는 양치기를 좀 하면 쉬워지는데 저는 좀 10번? 2, 3번까지는 풀어야지. 그 내가 못 풀어도 괜찮은 거 얘기해줄게. 못 풀어도 되는 거 적분 까먹었다 못 풀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어려워서 푸는 거 14, 15, 21, 22 이거 4개 못 풀 수 있어. 그 외엔 다 풀어야지. 그리고 못 푼다고 비인간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풀면 좋겠다. 28, 30 28, 30 못 풀어도 돼. 확통 까다 보니까. 근데 풀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28, 30 세 개를 버린다고? 10 지수 야, 너는 확이 돼야죠. 지수 아직도 15분 15분 맞추고 15분 계속 나가네. 뭐냐 이거는? 빼기 함수? 자, 자, 극점의 연속함수 또는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극점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hx라고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연속이 보장된 함수의 극점조사 땡땡땡의 땡땡땡땡 좋아요. 따라서 도함수의 보거나 당연히 나와야 돼. 기본이야. 부부단처럼 나와야 돼. 연속이 보장된 함수의 뭐를 조사하라고 하면 극점조사, 극대극소 조사라고 하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도함수의 보거나 나와야 돼. 자, 근데 미분을 했는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마프를 했는데 그래프를 못 그릴 때가 있어. 못 그리겠어. 그럼 어떡하죠? 여러 가지 보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하세요. 세개 함수로 해서 H'과 X축의 요소관계를 못 구할 때가 있어. 예를 들면 이 수투에서는 그런 세팅이 예시가 떠오르진 않네요. 예를 들면 수원에서 삼각함수 배웠잖아요. H'X가 도함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 그래프는 알잖아요. 근데 얘 그래프를 그려서 풀마프를 하는데 이 그래프 못 그려. 삼각함수 합성이라는 걸 모르면 못 그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게요. 두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볼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이 수 2에서는 주킬러 킬러급에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인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네들의 대소가 변하려면 둘이 같은 때 기준으로 관찰하면 편하거든요. 자, 이 왼쪽에서는 코사인, 사인 중에 누가 더 크니? 코사인이 크죠?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그때 도함수의 보는 뭐였겠다? 마이너스. 그냥 작은 거에는 큰 거 빼면은 마이너스겠구나 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요 사이 구간에서는 누가 더 값이 커요? 사인이 위, 지금 사인이 큰 거야.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작았대. 그럼 부호는 뭐가 됐을까?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그럼 이제 이 밑에다 바로 그냥 F를 그릴 수가 있어요.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뭐 하다가? 뭐 했다? 이렇게 그 증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주킬러 킬러급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적분까지는 안 받아. 수트에서도 이렇게 만든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따라하세요. 도함수를 빼기 함수로 해석한다. 두 함수를 빼기 함수로 보는 거에 역연상인 거야. 하나의 함수를 두 개로 쪼개는 거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두 개의 함수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H'X가 이렇게 될 수 있다. 3차로 쓴다면 X 최대 이렇게 취 있었던 건데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따라서 도함수에 뭐가 나나? 그럼 이제 A에 따라서 막 이거 할 거야? 그럼 막 이럴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빼기 함수로 해석하기. 그래서 내가 따로 거야. 이 친구 따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따로 그릴 거예요. 이거 상수함수 y는 a 너무 그리기 좋거든. 자, 그때 a의 변화에 따른 극점의 개수를 조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기본 그래프잖아. 누구 인수로 가시죠? 공동인수? x제곱 하면 x만 3이니까 0일 때 뭐하고? 접하고 3일 때 뚫고 지나가는 기본 그래프야. 0, 3, 여기는 몇일 때게? 2일 때예요. 2일 때고 여기 4AP 3승하면 P가 몇일 때죠? P가 1이란 말이에요. 최고차량 계수 1이란 말이죠. 그럼 4 차이 나서 마사 바로 구할 수 있으면 편해. 자주 나오는 세팅이라서. 자, 그러면 봐봐. A가 이제 A가 이 아래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의 대소가 몇 번 바뀌어요? 한 번밖에 안 바뀌어요. 여기 한 번밖에 안 바뀌어요. 요 왼쪽에서는 누가 컸다가? A가 크죠. A가 위에 있죠. 이 왼쪽 구간은 A가 위에 있잖아. 그러면 얘가 크고 얘가 작을 테니까 얘 부가 뭐였을 거고? 마이너스. 요 오른쪽에서는 누가 항상 위에 있네요? H. 3차가 위에 있어요. 3차. 얘 H'라는 네트워크를 쪼갠 거니까. 3차가 위에 있죠? 그러면 도함수가 뭐였을 것이다? 플러스일 것이다. 그럼 얘는 증감이 뭐하다가 뭐 했다 하면 되는 거야? 감소하다 증가했다 극점 몇 개? 한 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근데 A가 좀 더 커졌어.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면 요점 기준으로 대소가 변할 때마다 얘의 뭐가 변했을 테니까? 뭐가 변했을 테니까 극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생겼을 거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야. 3차를 위아래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얘 상수분리해서 얘만 따로 보는 거야. 얘만 위아래로 옮겨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미적분에서는 되게 자주 하는 거지만 스투에서는 자주 쓰이는 거 아니라 주킬러에서 주로 이런 걸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것도 알아놓으면 좋긴 해요. 극점의 개수랑 극값의 개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차함수 이렇게 쓰면 극점 몇 개? 두 개. 극값 몇 개? 극값도 그게 몰라요? 두 개네요. 두 개네요. 근데 4차함수의 경우는 좀 이제 애매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요렇게 높이가 똑같다면 극점 몇 개? 세 개. 세 개. 극값은 몇 개? 두 개. 여기 y좌표, 여기 y좌표. 그게 값이니까. 그 값은 몇 개? 네, 두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점은 몇 개지만? 세 개지만. 그 값은 몇 개? 두 개.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해줘야 되고. 이런 걸로 낚시하거든 않아, 평가원은. 네, 그래도 알아놔야죠. 절대부등식은요, 뭐 특별한 요것만 따라서 절대부등식은 최대 치수를 이용.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래요. 열린 구간 1,5에서 몇 차 함수예요 이거? 3차 함수가 k 이상이다가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항상이면 x값 다 집어넣을 거야? 아니란 말이야. 얘 무슨 값만 관찰하면 될까요? 최소값. 최소값보다 얘가 없거든? 최소값보다 이 k가 더 아래 같거나 아래 있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k의 최대값은 얘의 무슨 값이랑 똑같을 것이다. 최소값. 이게 일단 알아요. 절대부등식은 최대 최소 이용.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거고. 그냥 요거 정도 너네가 좀 봐놓으면 좋아요. 봐봐. 어떤 직관적인 해석으로 갈게. 자, FA가 0이다 라고 했어요. FA가 0이다 하면요, A에서 X축과 만나야 돼. 근데 FX가 항상 0이야. X축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여기 A일 때 여기 지나야 돼. 어떻게 지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인수 몇 개를 가진다? 두 개. 적어도 두 개는 가진다. 세 개는 안 돼. 이렇게 내려가니까. 두 개, 네 개. 어차피 5차 말고 안 되니까. 두 개 또 네 개 가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짝수개 가진다. 이런 의미를 쓴 거고요. 이 정도 너네가 좀 발상을 할 수 있으면 좋고. 이런 거 볼까? 문제 수출 이런 식으로 줘요. 최고차에서 1이 3차라고 했고요. 근데 F2가 0이야. X축과 언제 만나겠군? 2일 때 만나겠군. 근데 X가 1 이상이니까 1 오른쪽이야. 1 오른쪽. 여기 오른쪽 부분에서는 fx가 어디로 내려가면 안 된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대. 여기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접해야만 하는 거야. 인수 몇 개를 가져야 된다? 두 개. 근데 여기 3차니까 두 개만 가져야 돼.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생겼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될까? 내려가면 그거 생기면 안 되잖아. 1 오른쪽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fx10을 보통 작성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기억나나요? 일단 얘는 x, y는 하고 x-2의 제곱. 그 다음 인수 하나는 뭐라고 넣을게? 보통 x-a, x나 p 난 이렇게 쓰거든. 자, 이 p가 요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렇게나 p가 요 값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p가 2는 이렇게 3중근 이렇게 되버리니까 안 돼요. 얘가 분명히 좀 제약이 걸려있는 상태야. 미지수를 내가 놨지? 그럼 얘의 제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p는 어때야 될까요? p는 1보다 잠깐만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또는 이건 따라하세요. x좌표의 관점. x좌표 관점인데 그 내신 대비할 때 미적분이었던 건데 실러론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게 표현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 여기 p일 때의 얘를 못 쓰겠으니까 봐봐. 이렇게 될 때 여기 경계값 우리가 근해 분리 기억나나요? 근해 분리 하듯이 1일 때 y좌표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거든. 1일 때 y좌표가 어때야 된다? 0보다 0이면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0보다 위로 올라가도 괜찮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제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너희가 한번 이거 따라 써볼까?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미지수 하나 두고 분수 정리로 식 작성 했을 때 내가 범위를 주의해줘야 돼. 정확히 범위를 최대한 자세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미분이 거의 끝나가네요. 절대부등식 하면 이제 속도가 안 끝나네. 맞아? 더 있어?
나는 처음 처음 보는 게 여기까지가 기본 개념. 심화 개념은 일단은 거를게. 인수약분하면 좀 편해지는 케이스가 많은데 거기까지 몰라도 돼요. 뭐 인수약분 나와야 되면 무조건 킬러니까 너네가 뭐 고정일 쓰는 목표가 아직은 아니라면 고정일이 목표라면 인수약분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썼죠? 오천사. 자 다음 이거 존나 중요해. 근각계수 관계이랑 관계 아주 개 중요해요. 특히 3차에서 엄청 중요하고요.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3, 4차 함수, 3차 이상의 다항 함수의 특징 fx 3차만 이렇게 들려요. 3차 이상? 이거 너네 쓸 필요는 없어. 3차 이상의 다항 함수 f 그리고 임의의 1차 이하 y는 mx 플러스 n m이 0이 아니면 1차 0이면 0차 그래서 1차 이하라고 쓴 거야. 임의의라는 말은 mn에 뭘 집어넣든 상관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때 fx는 여기 gx라고 쓸게요. fx는 gx의 세근의 합. 근의 합, 실근의 합이라고 써요. 서로 같은 놈이니까 실근의 합이 일정하다. 네. 예를 들면 봐봐. 예시를 들어줄게. fx가 이렇게 있어요. f가 있어요. 0, 1, 4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fx와 x축의 근을 알고 있지. fx는 0의 지금 근을 알고 있는 거야. 얘 근이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014. x는 014. 자 그러면 내가 뭐를 알 수 있냐면 0에서 이렇게 접하는 걸 딱 있잖아요. 그러면 얘도 1차 함수지. f랑 얘랑도 세근합이 똑같아야 돼. 이 세근 0, 1, 4 더하면 몇 나와요? 5 나오죠? 그러면 얘랑의 세근은 0, 접하니까 알파 이렇게 나오면 0 알파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만 해? 5가 나와야만 해. 여기가 몇 분의 몇인가? 2분의 5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세요. 이것도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것도 알았다? 근데 뭐도 구할 수 있냐면은 변곡접성 이거 바로 그냥 구할 수 있거든. 변곡점 어딘지. 자 변곡점이라고 치면 여기를 베타라고 친다면 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니까 이 상중근이야. 변곡접선은 참고로 상중근이에요. 자 그러면 베타 합이 몇이어야 되죠? 5여야 되니까 여기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5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변곡점도 바로 체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근하고 엄청 유용해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근각에서 그냥 쓰면 돼. 자 fx가 3차이야. 3차로 일단 넣을까? 그러면 3차 f라고 두면 ax 3승풀 bx 2승풀 cx풀 d는 mx 플랜. 이걸 한 줄로 넘겨. ax 3승풀 bx 2승풀 c-m x풀 p-n은 0.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알파풀, 베타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야. m, n자리에 몇이 들어가든 그렇게 세근합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이용을 하는 거야. 그 원리를 이용한다면 자 보세요. 여기 0, 3 있어요. 그럼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가면 fx는 0 하면 세근이 뭐뭐 나와야 돼? 0, 0, 3. 세근 합이 몇일 것이다? 3일 것이다. 그럼 0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 그러면 f와 이 접선 사이에 관계 같다라고 두면 세근이 뭐뭐 나와야 돼? 0 한 다음에 알파라고 합시다. 이것도 세근합이 몇이어야 돼? 3이어야 돼. 그럼 여기에 몇 분의 몇? 이란 접하고 찾아야 돼요? 2분의 3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세근합은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니까 이거 심지어 논술을 할 때도 이거 존나 많이 써서 근데 이건 교과서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논술에서 이걸 그냥 증명했죠? 증명한 다음에 이걸 써요. 이거 쓰냐 안 쓰냐가 계산 양 차이가 되게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얘는 너 이거 꼭 쓸 수 있어야 되고 4차도 마찬가지. 봐봐. 지금 F랑 X축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어. 0에서 뭐하고 3에서 뭐하고 뚫고 지나가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내근 합이 몇인 거 알고 있어? 0, 0, 3, 4는 몇이에요? 6이야? 그러면 어떤 직선 같아도 내근 합이 다 6이어야 돼. 봐봐. 알파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교점하가 마일이네. 여기가 5였대. 알파에서 접하니까 마일, 알파, 5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도 하면 몇 나?
얘 두 번 봤을 때 뭐가 나와요? 6 아니 1 2가 나와야 돼. 여기 몇이라는 거야? 1 이렇게 바로 그냥 결정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세근합을 이용하면 네근합, 여기서는 네근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근의 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엄청 중요하게 쓰니까 예를 들어 수능에서도 엄청 많이 써. 꼭 아셔야 되고 이 접선은 중근다지니까 엄청 유용하게 써요. 1차 이하가 안 접해도 아, 안 접하면 이렇게 되고 봐봐. 근데 그때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한실근과 두어근 이렇게 돼요. 두어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써요. 색에서 만나거나 접하는 게 되게 좋아. 접할 때 주로 많이 써요. 접할 때 여기 중근으로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세근합이 여기 지금 0, 0, 3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변곡점 몇이야? 1.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3, 1 하면 요거 하나 더 했을 때 합이 몇이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거든. 3, 1 하면 여기 몇이어야 될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알기는 사실 극소 높이 같은 점이었고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굳이 이거는 대칭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한식이나 두어는 이럴 때는 안 써요. 자, 인수약분은 이거는 특정 상황에서만 유용한, 이거는 엄청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이건 되게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거니까 일단은 패스하고요. 이거 또 킬러에서만 나오는 소재니까 일단 얘도 즐길게요. 얘도 킬러 소재니까 우리 2회독 때 하고요. 자, 요 내용하고 마무리를 합시다. 자, 위치 속도 가속도의 정의예요. 위치는 그냥 시각 t에 대해 어디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좌표를. 속도는 위치를 뭐 하면 된다? 미분.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그럼 위치를 뺀 다음 뭐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 거리는 양수 0 이상으로 나와야 되니까 빼고 절대값 씌운다 아셔야 되고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고? 속도가 나오고 속도의 크기라고 하면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씌운 게 속도의 크기. 두 글자를 줄여서 속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가속도의 크기 하면 가속도의 절대값 하시면 된다 정도 일단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너네가 읽어보세요 한번. 자,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거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자, 예를 들면 적파트로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야, 여기에서의 T1에서의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 Y좌표를 구하라는 얘기 되는 거거든. 그게 여기 얘 도함수잖아. 이게 F라고 치면 이게 F'이라는 거야. 여기서 뭐를 봐도 되는 거야? 조선 기울기를 봐도 되는 거야. 따라서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예를 들면 T1부터 T3까지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구하세요. 평균 범위, 평균 속도인 거야. 속도 구하세요. 그럼 T3일 때 속도 구하세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고. 미분계에서 나와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거. 따라서 원점을 출발. 0, T가 0일 때 위치가 몇이다? 0이다. S0은 0이다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고.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 따라서 운동 방향. 이건 따라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최고점이라는 거는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누가 몇일 때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속도가 될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으면 기본적인 거 다 할 수 있고요. 자, 9점의 운동은 이거는 좀 까다로운 거 풀 때 하는 거라 일단은 제끼고요. 이건 수능에 안 나올 테니까 제끼고요. 이제 너네가 다음 회독 때는 막 이런 것들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풀게 될 텐데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어sam시사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음 회독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기적 필러. 자, 오늘 일단 그냥 개념만 진짜 10시까지 할게. 나 영상 끊어야겠다.